이제 이해운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의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지금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요, 배신, 협작, 부역, 유다, 이해운 후보자에게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확정되면 더 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한번 분위기만 따라오시면 다리를 만들게요. 네. 나라의 700조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야당 한번 약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국정이 그렇게 하찮은가? 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더러운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약 올리냐, 앞잡이, 구걸, 더러운, 지금 쭉 보셨죠?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오늘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로서 청문회도 준비할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첫 출근길이 29일이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오늘 29일에 여기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중성동 당원 연설을 위해서 며칠 전에 이해운 후보자가 오세훈 시장에게 축사까지 부탁해놓고 본인은 지명이 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들끓고 있어요. 참 정치권의 기본적인 도의, 기본적인 예의가 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장관으로 지명돼서 좋긴 하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 수준이 이 정도일까? 예. 나는 아마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원래요, 이 정도 이제 장관 후보자로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이 검증 동의서를 받습니다. 예. 검증 동의서가요, 꽤 양이 많습니다. 한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가지, 400가지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예.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가 아마 이런 그 제의를 받았을 때는 본인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 인사인데 여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에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본인의 어떤 예의가 있다 그러면 좀 주변 정리를 그때부터 저는 하는 게 도리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허락한 그 의미는 결국 국민의힘과 선을 긋고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다르게 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적어도 당협위원장 정도 내려놨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협위원장 정도 내려놓고라든지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이 당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축사를 녹화해서 또 보내기까지 했답니다. 본인 또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 자, 그런데 정작 어제 어제 이런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분이요, 국민의힘에서 서초에서 3선한 분입니다. 서초에서 3선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텃밭에 공천을 준 거죠. 정말 좋은 지역에서 3선이나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물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가 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본인이 장관이라는 목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도 이해훈 후보자 잘 압니다만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사실은 서면으로 최고위 열어서 제명 결정한 국민의힘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격양된 반응들 쏟아냈냐면 사실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는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 갑에서 한나라당 시절부터 3선 의원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작년 2024년 총선에도 공천을 각각 받아서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달랐지만. 보수의 자존심도 없냐. 은전 30냥의 예수파는 유다다. 아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탐났냐. 이런 대사도 인용하던데 구자능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그냥 팩트대로만 했을 때도 이해운 후보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뽑아줬던 그 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저 자리에서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 한 구석이라도 표정에 드러났어야 되는데 예. 자기의 그 권력을 쫓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다 내팽개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꺼리껴지는 것도 없는 것인가. 예. 저분이 보수라고 했던 것도 자신의 신념에서 기초하고 자기가 정말 학문적으로 쌓아올린 것에 기초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는 컨셉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태까지 보수 컨셉으로 3선씩 하셨고 이제는 또 컨셉 전환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그 역할 맡겠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활용하는 것마저도 나는 보수가 어떻게 타격을 입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뿐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협치라는 얘기 표방을 하시려면은 그 의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하셔야죠. 그 생각의 결정체인 당하고는 협치하지 않고 당을 지금 뭐 쪼개내 해산을 시키네 이렇게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넘어가가지고 협치한다, 통합의 모습이다라고 이용되는데 얼굴마담으로 쓰이는 걸 기꺼이 받겠다라는 거는 자신을 키워준 당과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저버린 것이다. 자기가 전문가로서 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이 생각이 이재명 정부를 계속 비판해 왔던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는 그냥 진영을 넘나다니는 철새? 그렇게 비판받았던 분들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 반론도 들어볼 거예요. 아까 이제 그 구자룡 변호사 말씀 중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장관 자리 욕심 뭐 이것도 있지만 본인의 경제 철학, 시장을 대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해운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선 바가 있습니다. 선거 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지요.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완전히 의미 없다. 이건 실패다라는 것을 안겨주고 변론이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다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파도들고 뭐 그렇게 하시기에 알뜰살뜰 하실 거면 법인카드로 그렇게 하지 마시죠. 예. 본인 돈으로 하시고 알뜰하게 처bab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다. 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초밥 얘기까지 꺼냈고 아까 마지막 보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아까 첫 출근길을 또 봤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 게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아직 2번 이해운 이거는 빨간색은 안 바뀐 것 같은데 게시물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일단 뭐 SNS, 뭐 유튜브, 페이스북 모든 게시글이 지금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뭔가 비판을 해봤던 게시글들이 많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속된 말로 그러니까 파묘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삭제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저희 입장도 뭐 아무리 정치권이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는 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동지가 돼버린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니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곤란한 부분이 그게 분명히 당황스러운 거 있는데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 인사청문회가 참 흥미로운 게 예. 야당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당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아하. 야당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공격하게 되면 그럼 그렇게 공격 대상을 뭐 배신자 이런 공격은 예견할 수 있죠. 근데 무슨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성적인 부분을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그럼 그런 사람을 왜 5번이나 공천을 줬냐? 본인들의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거든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증은 우리 당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지지층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석방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본인은 일단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정책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아마 본인이 주장해왔던 이 뭐 정책적 원칙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대 정책과는 지금 상치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다고 할 건지 예. 아니면 소신을 그냥 굽히겠다고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아마 검증 작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왜 이 선택을 받아들였고 하는 거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한다면 예. 글쎄요, 그 저희 당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후보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 것은 저는 외교 라인에서도 동맹파 자주파 양쪽 다 쓰는 것처럼 예. 재정 관련돼서도 그래도 뭔가 브레이크를 걸 사람을 한번 기용해서 그 목소리를 듣겠다는 전 의지로 봤기 때문에 예.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 대통령의 의지를 풀어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자는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브레이커여야겠죠. 예. 묘하게 여운을 남기시네요. 이거 탄핵 반대했고 특히 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한 건 뭐 본인 스스로 그냥 휩쓸려서 간 거다 후회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거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뭐 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일 텐데 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 만들 거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성층 부의장께서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의 의원들이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때 많은 화살을 쏠 거다. 강성필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뭐 윤어게인도 통합 대상인가? 뭐 내란 사태 우호적 행동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준병 의원 얘기는 다른 장관 자리도 아니라 정부의 고관 여세를 어떻게 반탄 인사에게 맡기냐. 여당 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계엄은 잘못됐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말했듯이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협위원장이고 예.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 사실 전직 삼선 의원이라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본인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지금이라도 윤 어게인은 잘못됐다라는 계몽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또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개몽된 하거든요. 목소리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이제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저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이제 커진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속이 매우 좁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쨌든 정당 사람들이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본인들이 경제는 잘한다면서요. 예.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 보니까 제가 이해운 전 의원 선거 공보들 보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해운 의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경제 정책,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피고 있으면 또 같이 여기에 대해서 소통 창구로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배신하고 갔다고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 보수정당에서도 비대위원장하고 민주당 와서도 비대위원장 했는데 왜 그런 분들은 욕 안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좀 이 체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조금 거부감은 있을 수 있지만 강성필 대변인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라셨죠? 저요 놀랬죠.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예. 인사권이니까요.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2021년에 정말 경제학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리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 여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윤 어게인 세력과도 손잡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잠깐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와대 이제 입성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해운 후보자를 가리켜서 내란 발언, 충분한 소명 단절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결자 해지를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이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도 낙점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 전담, 내란 TF 만드는데 그럼 이해운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애들러서 공격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헌법소 TF를 해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해운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본인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충분한 소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종교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방식으로 썼나 하면 십자가를 땅에다 놔놓고 자 이거 밟고 지나가라라고 해서 이제 밟는 사람은 놔주고 못 밟는 사람은 이제 당시에 이 처벌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예. 자 당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저 윤 어게인 잘못됐어요. 제가 그동안 윤 어게인 한 거 정말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자 윤어게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되고 희화된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윤어게 주장하시는 분들 자 이해운 의원처럼 지금 계몽되니까 바로 장관 자리 주잖아요. 라고 이제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내놓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기에 이해운 의원도 본인이 지금 삼선 의원에 지금 연세도 지금 되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어머니들 그래요. 막 애들 싸움해서 교무실 가면 어머니들 한 이야기가 얘는 착한데 친구들이 나빠서 저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럼 본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본인은 착한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저도 그냥 동조해서 윤어게인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장관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국의 장관. 예. 이게 그냥 자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김성식 전 의원처럼 자문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예산을 결정 내리는 장관 자리입니다. 그것도 신설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대 자리예요. 되겠죠? 그리고 여당에 이 정도 되는 실력이 있는 분이 없어요? 진짜 이게 전직 장관들, 전직 공무원들 예산 다뤄본 분들이 과연 없습니까? 이해운은 한 번도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전체 예산을. 예. 자 그런데 정말 특출한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윤 어게인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강성필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KDI 한국경제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 삼선 김문수 캠프 활동했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뭐 대통령의 통합 인사, 탕평 인사 다 좋은데 이현정 의원 지적처럼 아니 집권 여당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정도 맡을 경제통 하나 없냐 이 비판 혹은 진짜 없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능력면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삼선이나 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장관 자리에 중용을 한다는 것은 이 통합과 포용의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건지 아하. 나쁘게 보는 건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더 안 좋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큰 정치라는 거고. 그럼요. 아니 벌써 지금 장관급 인사를 예. 한 5분 정도 지금 보수 정당이나 보수 인사들을 모셔왔어요. 예. 그런데 그럼 반대로 그러면 보수 정당은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인사들 그렇게 5명씩 장관급이나 시켰습니까? 예. 그리고 더 웃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박연선 민주당 전 의원 총리시키고 양정철 씨 비서실장 시킨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한데 제대로 찍소리나 했습니까? 결국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놓고서 지금 이해운 의원을 본인들이 제가 보니까 17대 때는 경제 전문가라고 비례대표까지 시켜줬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교 사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권오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재명 캠프부터 몸담아서 장관이 된 거고 현직 당협위원장 오세훈 시장 축사까지 받아놨던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정확히 어제 갑자기 정말 깜짝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해운 동명이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파격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자룡 변호사님 여기 이해운 후보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고 반대 진영 인사가 기용한 적은 있지만 나라 곳간 맡긴 적 없지 않냐. 본인도 본인의 색깔을 내겠다는 취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영 싸움이 안타깝기 이전에 저는 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냥 자신의 삶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싹 지우면서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 전문가다. 비례대표 될 땐 경제 전문가여서 바로 입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만 하셨잖아요. 학계에서 그 정도 떠나 있으면 지금 학계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사람이 없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을 뽑았다는 건 정무적인 고려,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을 했다는 걸 시인하시는 이혜훈 셈이죠. 후보자가 너무 능력 없다는 걸 너무 평가적으로 아니, 마십시오. 일단 학계를 너무 많이 예. 떠나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도 필드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변호사 아니에요, 사실. 예. 법조 많은 옆집 아저씨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적 없잖냐라는 거를 비교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게 소수 정당에서 다수 정당인 상대방 진영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협치를 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사례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상대방 정당의 히틀러를 데려왔다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거나 소수일 때는 상대방 진영의 사람을 함부로 데려올 수 없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도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도 가지고 있죠. 모든 걸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얼굴 마담으로 세워도 타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알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얼굴 마담으로 예. 야당의 정치인인 에밀 올리비에를 데려왔던 사례가 있는데 예. 그 사례는 명백하게 실패했고 독재 정치의 그냥 들러리로 얼굴 마담으로 쓰였었거든요. 예. 그거 역사적으로 다 반복됐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건 이분이 국민께 정책 결정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신뢰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이미 스스로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쨌거나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아마 역대급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도야도 총공세를 펼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첫 출근길에 하나하나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제 추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혜훈 내년 1월 2일 출범되는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정치권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요.